3월 9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7,165명이며 166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5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확진된 신규 환자는 248명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총 확진자 수는 7,382명이며 이는 진단검사 19만 6,618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 현장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전망, 경북 지역 방역관리 현황과 대응 방향,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생활치료센터가 상당수 확보되면서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힘을 내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마스크 구매 오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약속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확대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보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인 3월 1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중증 환자 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료 체계를 재구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지난 일주일 동안 대구 지역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 분류가 진행되었고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모두 각고의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이에 따라 일반 대구 시민들을 위한 검사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 등 의사가 참여하는 환자 분류를 통하여 고위험 환자를 우선 분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자택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는 의사들이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첫 번째 생활치료센터 개소 이후 3월 8일 현재 10개의 생활지원센터가 2,187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602명의 환자가 입소해 있습니다. 오늘 제천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과 구미 소재 LG 디스플레이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추가할 계획이며 내일에는 경주 외곽의 현대자동차 연수원을 개설하여 주초까지 총 3,000명이 입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까지는 4,000명 규모로 확충할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별로 의료 지원을 위한 종합병원을 배정하고 화상진료와 전화 상담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자의 건강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송하는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급속한 환자 증가로 인한 대구 지역의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이송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입원 환자 2,092명 중 740명의 환자는 영주, 상주,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중증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전원 조정 상황실을 통한 병원 간 이송 체계도 운영하여 78건의 의료기관 간 전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어제 기준으로 5,256명의 환자가 격리 치료 중이며 이 가운데 2,092명의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활치료센터에서 1,602명의 환자가 생활하고 계십니다. 입원 대기 환자 수는 전일 1,967명에서 3월 8일 1,562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치료센터가 상당수 확보되면서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셨던 환자분들 가운데 36명이 음성으로 판정되어 퇴소하였습니다.
대구 지역은 신규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격리 해제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확산 추이가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어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 한층 더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의 방역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1,036명으로 57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14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 1,107명 가운데 대구와 인접한 경산 지역에서 47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요양원 등과 같이 노인을 포함한 고위험군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3월 5일 중대본 회의를 통하여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중대본은 경상북도, 경산시와 협의를 통하여 지역 확산 방지와 고위험군 치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 대응팀 7명을 경산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함께 고령의 확진자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의료인력 202명을 지원하였고 오늘 추가로 공중보건의사 150명을 배치하여 경산과 경상북도 지역의 환자 분류와 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환자를 위하여 간호조무사 11명을 경산에 배치하였으며 요양보호사 모집을 통해 인력을 확보,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포항의료원 등 6개의 의료기관에 가용병상 243병상을 우선 확보하고 경상북도 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음압병상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신보호복 6,080개, N95 마스크 8,600개 등 방역 장비를 경산에 지원하였으며 현장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경증 환자의 격리와 모니터링을 위하여 경산에 서울대병원 인재원, 중소벤처기업 대구 경북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지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보고한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8일 기준으로 총 91개 국가에서 98,173명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19개국에서 81,660명,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등 40개국 9,242명, 중동 지역에서 이란 등 15개국 5,029명,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미국 등 10개국에서 53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적극적인 환자 발견이 미흡하고 환자 발생에 대한 역학적 연관성 파악이 부족하여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역학적 연관성 파악이 부족해 롬바르디아 포함 북부 15개 주의 휴업과 이동 제한 등 사실상 봉쇄 조치가 3월 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란은 지역사회 감염 시작 이후 환자를 발견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WHO의 진단도구 지원 등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9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초기 발견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세계적인 상황을 평가할 때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국외로부터의 추가 유입을 억제하는 조치가 병행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전 세계 유행 확산에 대비하여 모든 국가에서 적절한 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의 조기 발견과 중증자 관리를 위한 준비 등 대응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호전되고 있다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여전히 신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생활, 활동을 하는 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은 빠른 확산 경향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감염이 더 뚜렷하게 감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도 고위험군 생활시설 예방조치와 역학조사, 감염병 병상 확충을 위해 필요한 노력과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무엇보다 우선하여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1차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국민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행사나 모임 같은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신종 감염병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서 발생하여 지역, 출신, 종교, 인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모두 차별과 배제 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동으로 협력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무대 위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과 15시 식약처 브리핑이 오송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해당 브리핑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세 종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종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도 모두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6분 신청을 하셨고요. 우선 4분 받고 2분은 추후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자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JTBC 윤재영입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좀 줄어서 지금 추이에 대해서 대구 경북으로 안정세하지만 뭐 안심할 수 없다 이 정도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 추이 전망 뭐 이런 것 말고 지금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감염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서울 병원들 대구 경북 환자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 있는데 그 병원 내 감염 우려 때문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좀 조치 강구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병원들이랑 협의 진행되는 거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 생활치료센터 지금 이제 그나마 좀 정착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사실 이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좀 지적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먼저 확진자의 이 추이를 좀 대구 경북하고 다른 지역을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좀 추이가 특히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가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 토요일 날 비가 왔고 해서 좀 검치치치가 좀 줄었다라는 이런 날씨적인 또 주말이라는 이런 변수도 감안을 해야 될 거라서 아직은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추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규모의 감염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초기에 역학적인 연관성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발생 초기에 감염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이
초기까지의 그 차단이 쉽지 않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 감염증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더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어제 아마 그 대구 출신 대구에서 왔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진단을 받으면서 그 병원이 대학병원 한 군데가 일부 좀 폐쇄되는 뭐 이런 그 일을 겪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점을 시사해 주는 사례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 우선은 정확한 그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학조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뭐 그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만 일반적인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그 감염병 예방법이 강화되면서 벌칙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그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일부 보고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가 있고 또 벌칙도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의료인에 대한 진술의 과정에서도 이 재난 시에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금 그 감염병 예방법에서도 의료인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로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그 처벌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 해당 병원이 다른 법적인 조치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특정 지역 지금 특별히 특별 저희가 감염병 관리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환자들의 경우에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병원 감염을 우려해서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측면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환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또 그리고 이분들이 기존에 치료받았던 경우조차도 새롭게 서울 지역에서 있는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점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병원 협회하고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최대한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러나 동시에 안전하게 그 의료기관도 보호가 돼야 되는 이런 원칙이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오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질문 주신 생활치료센터가 아마 좀 결정이 늦어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질병 자체가 새로운 질병입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아가고 있고 지금도 저희가 결정을 내렸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뒤를 돌아보면 그때 좀 더 빠른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당연히 저희들도 갖고 또 그렇게 분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당시로서는 저희가 확보 가능한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각도로 저희가 듣고 또 지역의 상황을 또 보고 지자체하고의 협의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한 번 전략이 수정되고 자원이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점에서 다소 좀 시간이 소요됐다라는 점은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면은 있습니다. 네, 세종에서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SBS 서울신문 한국일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SBS 화강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마스크 매수 제한이 이제 시행이 되고 오부제 시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더 구하기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유증상자들이 마스크를 바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사실 기침이 있거나 뭐 정상이었다가 기침이 있거나 뭐 이렇게 열이 생기거나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를 구하기 좀 힘들어진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뭐 보완책 같은 게 지금 준비 중인 게 있는지 한 가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재난 기본소득 관련된 논의가 지금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중대본 내부에서도 이런 검토가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차관님은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그 첫 번째로 그 마스크 문제는 아마 10시에 별도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문제와 같이 특히 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의료기관이나 뭐 선별진료소나 이러한 그것을 방문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스크 TF하고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뭐 계속 시책이 좀 바뀌고 있고 오늘 총리께서도 아침 회의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을 점검하고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그 강조하셨던 부분이 특히 의료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 이 시국에서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보호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현장에서의 상황을 보면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유증상자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그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특히 그리고 취약계층들의 소득이 현저히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뭐 이런 현상에서 여러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는 그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됐었던 민생 대책 예산이 우선 확보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도 국회 출석을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아마 수요일부터는 또 예결위가 가동이 됩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결위 논의가 마칠 예정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논의가 진행되어서 그 과정에서도 아마 이러한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서 그 추경에 그 반영한 이런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저는 좀 편성이 돼서 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지금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의 그 적절성 내지는 뭐 이런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좀 혼란을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저는 주어진 숙제 그리고 정부에서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이런 재원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우선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서울신문 기자님. 서울신문 이현정입니다. 그 주요 국가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국외로부터의 추가 유입 억제 조치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조금 더 뭐 추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박능후 장관님이 브리핑에서 그 이제서야 비로소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체계를 전면적으로 제대로 갖췄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직 전면적 제대로를 말하기엔 좀 이른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나간 배경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외국이 지금 이제 9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제가 매일 바뀌어서 그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그 감염자가 확진자가 나오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국가에서는 그 전파나 확산의 속도가 염려될 정도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외국의 그 대응 상황을 지켜보면 그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두 번째로 그 대규모의 감염 사례를 경험해 본 거의 유일한 중국을 제외하면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경험이나
통찰할 수 있는 이런 좀 부분들을 가지고 외국의 조치들을 보고 있으면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조기에 환자들을 빨리 좀 파악을 하고 선제적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경증 환자보다 중증 환자, 특히 고위험군 환자에 집중을 함으로써 치명률을 낮춰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도 이 다른 외국의 감염 상황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또 지금 확대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추가 유입을 통한 국내의 감염 확산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오늘 방대본과 같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기존의 통상적인 검역 절차에 더해서 취해지고 있는 특별 검역 절차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 그리고 실제 집행을 하려고 하면 또 현장에서의 인력이라든지, 또 지금 앱 같은 경우도 세 가지 언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이외에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다른 언어들을 어떻게 좀 활용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더 만약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이 된다면, 후베이성에 대해서 취했었던 것과 같은 입국 조치, 입국 제한 조치들 등도 강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만, 현 단계에서 이 조치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좀 설명이 됐었습니다만, 우리의 방역 체계가 무조건적인 빗장을 걸어 닫는 이러한 식의 이 조치보다는 실제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위험에 비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기본적인 방역의 전략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각각의 위험도와 비례하는 그러한 과학적인 분석에 입각한 앞으로의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셨던 내용은 아마 이제 초기의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이 대구 지역의 상황을 심각하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대규모로 저희가 진단을 하고, 그 뒤에 2주간에 이제 안정화시키는 조치들을 병행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장관께서는 2주간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제 어느 만큼의 좀 진단이 이루어졌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사이에 치료 체계의 개편을 통해서 대기 환자를 줄여나가는 이제 노력, 그리고 확진자의 증가세와 더불어 이제 격리 해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구의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되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몇 가지의 지표들이 그러한 분석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기존의 전략 또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조치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산발적인 이런 소규모 감염에 대한 지자체들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을 같이 좀 갖추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기자님. 네, 한국일보 변태섭입니다. 앞서 언급된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당했다가 다른 병원에서 확진된 사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 하는데요. 이분 입장에서 좀 여쭙고 싶은데, 우선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해도 되는 것인지와, 그리고 현재 감염병 관련 진료 거부가 허용되는 지침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진료를 거부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관적인 보편적인 상황으로 답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두 가지 가치가 존재를
동시에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대구 지역 환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대로 된 특히 이 중증의 환자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기존의 여러 가지 질병들로 고통을 겪거나 치료의 필요성, 치료의 기회를 적절히 보장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추구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또 반면에 혹시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환자의 진료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우리 병원들을 이 감염병의 오염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코로나19 감염의 이 추세가 단기간 내에 끝내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을 계속하려면 특히 중증 질환을 볼 수 있는 병원을 잘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대구에서 왔다고 해서 거부를 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러한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에서는 만약에 이 환자분께서 제대로 처음부터 잘 협의하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병원이 상당한 공간을 당분간 폐쇄해야 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되는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란의 전세기 투입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탈리아도 지금 상당히 긴박한 상황인데 이탈리아나 다른 유럽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세기 투입을 추진하는지 궁금하고 WHO가 현재 상태를 에피데믹으로 정의를 했지만 이 동시다발적인 확산세를 보면 사실상 팬데믹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관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이 정부는 외부 위협의 정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내 방역 체계의 변화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란의 상황과 유럽의 상황을 같이 놓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현재 항공의 이동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태리 정부가 지난 주말에 취한 굉장히 강력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번 내용을 좀 고려할 필요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의 의료 자원이 아직은 작동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유럽의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는 고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논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경우에는 좀 내부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그리고 매우 제한된 의료 자원의 이용 가능성 그리고 상당히 사망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러한 수치 등을 감안했을 때 위험의 정도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울 거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만히 돼서 현재 임시항공편 투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 영사조력 제공 방안도 아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은 제가 섣불리 이 WHO의 판단이 없는 가운데 이 에피데믹이냐 팬데믹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WHO 내부에서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위원회, 이머전시 커미티라는 곳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전화회의를 통해서 현재의 각국의 발생 상황을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평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KBS 기자님.
네, KBS 윤보미 기자입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백병원 환자 사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행정력 관련해서 대구 환자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 어떤 행정력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건지 관련 법규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안심병원에서조차 환자의 거짓 진술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지, 병원에서 환자 주소지 정보도 파악할 방법은 없는 건지요. 환자 개인의 협조를 구하거나 처벌 가능성 언급하는 것 외에 다른 보완점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은 하나 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랑 경기 안산에서 신천지 교인 격리 기간 지나서 확진 판정 받은 사례가 나왔는데 각 지자체 발표를 보니 무증상이라서 해제됐던데요. 자가격리 해제 전에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치 등 다시 논의 중이신 거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세 가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답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는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례를 봐야 제가 처벌을 어떤 조항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있는 진료 거부 금지를 위반하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도 뭐 잘 아시겠지만 환자의 진료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을 있고, 그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벌칙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조항이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 무조건 환자가 진료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진료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방법으로 진료를 하는 것이 유도하는 조치 등이 있었다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도 이러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두 가지의 목적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를 맞추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안심병원도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안심병원을 방문하면서조차도 만약에 이 명백한 위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을 환자가 진술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고의로 특히나 진술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에 있어서도 거짓 진술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벌이나 이 사후적인 제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의료기관들을 보호해야 되는 이 가치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철저하게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의료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최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별도 공간을 만들고 이용 경로를 만들면서 피해를 2차, 3차의 점검을 통해서 차단하는 이런 장치가 갖추어진다면 진료도 제대로 받으면서 의료기관도 적정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냐. 다만 질병의 특성상 이게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강구하고 전문가들하고 병원협회 등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좀 답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신천지 측에 대해서 자가 검사를 통해서 이제 격리 해제가 되는 경우라도 3주를 경과해서 격리 해제가 되는 경우라도 지금 일부에서 그 이후에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 검사를, 그러니까 검사를 통해서 이 격리를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러한 방향으로 변경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도 추가적인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검토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겠으나, 아직까지는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러한 절차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 손을 드셨는데 두 분 질문 그대로 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만 기자님 질문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한국경제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한국경제 노경목입니다. 그 국외 추가 유입 억제 관련해서요. 일단 오늘 브리핑에서 일본, 이탈리아, 이란, 미국 이 네 개 국가를 특별히 들으셨는데 이 네 개 국가가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이탈리아 북부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 하루 1,000명씩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상당히 상황이 급박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정 시점은 언제쯤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후베이성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 수 있다면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를 놓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혹시 당산에서 추가 질문 있으신지요? 네, 혹시 세종에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두 분 손 드셔서 두 분까지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최세롬입니다. 그 아까 백병원 사례 관련해서요. 이분이 그 대구에 거주한다는 사실로만 이전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절차를 안내받지 못했다거나 한 일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어제 대구에서 확진 환자가 생활치료센터 안 간다고 난동을 부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계속되면 방역상에 큰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네, 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리고 의료진 피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숫자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 중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저희가 이 환자가 이 백병원에 가기 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진료를 시도했었는지 내지는 거부당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거부하거나 계속, 그리고 또 일하고 계시는 분들, 의료진이나 이제 거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현장의 종사자들을 위해를 가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내지는 관련된 조치, 업무 방해, 또 공무 집행 방해와 같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처벌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취해지는 방역 당국의 명령은 본인의 보호도 중요합니다만 본인 이외의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서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일원으로서 당연히 따르고 지켜주셔야 되는 의무라고 판단됩니다. 꼭 이러한 처벌이 있고 벌칙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드리지 않더라도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이 성실하게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의료진 피로도 문제는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들 직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자체를 통해서, 그리고 의료 단체 등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이미 상당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이제 공중보건 의사들이 추가로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교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4일이 경과되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호 인력의 경우에도 추가로 저희가 희망자들을 지금 민간을 통해서 또 관련 협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간이 되신 분들은 최대한 적기에 교체를 해드림으로써 의료인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 감염의 위험도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로도가 높아지면 감염에 대한 철저한 조치에서의 사소한 실수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최대한 저희가 그 적정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네, 세종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님. 네, 하나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백병원 사례 관련해가지고 그 병원에 환자가 들어갔을 때 병원이 일시적으로 이제 폐쇄 조치가 되는데 이게 너무 장기간 지속되면은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따라서 이 폐쇄 기간을 좀 줄이고 약간 이 폐쇄 조치를 완화하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은평성모병원의 사례에서도 그 소위 이제 저희가 뭐 이 참 용어가 방역 용어가 좀 거칠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뭐 오염됐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그냥 전문가들이 늘 현장에서 쓰는 용어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염됐다라고 이제 하면 오염 지역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고 일정 기간을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개의 요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지침이 지난번 그 메르스 때 지침이라서 굉장히 좀 강한 지침들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지난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초에 관련되는 전문가들과 관련 협회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공개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지침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전에 관해서 필요한 조치는 취하되 그 과학적인 근거보다 더 과다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병원협회 등과도 심각하게 저희가 수차례 논의를 했고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율을 한 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이 길어지고 또 국내에서의 감염 확진에 대한 추이도 변화가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황보다도 외국에서의 발생 상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부 당국도 외국의 상황도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추가적인 유입 차단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적으로도 특히 피해가 심했던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산발적으로 계속 소규모로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감염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증 환자들이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증 환자 치료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그동안의 조치들 그리고 협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금주에 집중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매일 드려서 이제 힘든 상황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부나 의료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거듭 오늘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